12월 15일 32회 데일리 모멘토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여전히 춥고 또 눈도 내리고 그렇게 이제 겨울이 오는 날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낭만임장 송년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준비들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는 오늘 조금 방송을 늦게 하게 됐어요. 오늘은 다음 문제입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지금 오늘 그 임장 지역은 도심 을지로 사가이고요. 그 을지로 사가 오늘 임장할 예정이고, 오늘 그 데일리 문멘토에서 아침에 이제 모닝 퀴즈는 연말에 맞춰서 빨대 공장님이 896회 퀴즈를 내셨는데,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일이나 뿌듯했던 일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연말이고 저희 내일 송년회이기도 하고 해서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일 혹은 가장 뿌듯했던 일 나누면 축하하고 응원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는 퀴즈를 냈습니다. 다들 올 한 해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서 그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 어떤 꾸준하게 가져갈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못하는 거, 가능성 없는 거, 이런 것들 큰 틀에 네 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거는 진행하고, 불가능한 거나 조금 힘이 모자른다는 거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파월형이 이제 예정했던 대로 0.5를 올려서 강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슈가 돌았던 부분도 오늘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 건데, 취득세 부분.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임장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0.5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5점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오늘 0.5 올린 것만으로도 벌써 1.25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5점대까지 가고 내년에 우리가 주춤주춤 하게 되면은 1.5 이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1.5 이상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려는 기조를 유지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하는 상황에서 연끌을 하거나 무리한 대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상환에 대한 욕구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런 기조에서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겠죠. 그러는 와중에 어제 이제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아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벽 5시 32분에 이렇게 올렸는데,
다주택 8%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라고 해서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제 그 톡방에서 반응들이 간보기용일까요? 생각보다 빨리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간보기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심상치 않다 하면 검토한 적은 없다 발뺌할 듯, 검토한 적이 없다 발뺌할 듯, 늘 정부가 이랬죠. 계속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사람들의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돼야 될 거는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시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간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데일리 모멘토에서 이제 그 취직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얘기한 것들 중에 이제 몇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발췌를 좀 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에서 이제 봐보면은 이거 언제쯤 이거 저기가 될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는 마치 작두타라는 거랑 질문 같다라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하긴 해드렸는데, 지금 취득세 중과가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곧바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상승 기조의 심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상승 기조를 꺾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런 매수 심리 상태에서는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취득세 이거 중과 풀었다고 해서 덜커덩 샀다가 대외 여건이 변동사항이 없고 더 악화일로에 치달는 상황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던 거가 꼬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참해지겠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식 차트를 활용해서 중간에 호재가 발생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기업 전체에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꼬꾸라지는 차트를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 중과를 풀어도 금리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물가 인상을 막는 거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 상승도 필요합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돌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부동산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직 안 됐어요. 양도세 중과 폐지도 남았어요. 그리고 서울 규제 지역 배제, 서울 규제 지역도 없애야 된다는 그 분위기까지 형성이 돼야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DSR 얘기를 많이 하는데, DSR을 떠나서 LTV로 어떻게 대출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까지 돼야 매수 심리가 정말 바닥에 치닫고 이제는 좀 사도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이거 말고도 다양한 더 지표들이 더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락이 끝났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차트는 지금 모두 다 좋아하시는, 여기 금액 보이시죠? 24억이라고 파크리오입니다. 파크리오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가 이게 08년부터 16년 사이 이 구간까지 횡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 전역에 이런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 심리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은 체크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또 생겨야 되는 게, 강력한 이게 그 소비 위축까지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가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물가가 많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 위축이 들어가고 강력한 소비 위축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매수자가 다 사라지겠죠.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중간의 내용들에 보시면은 이게 하락장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 강남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은 이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하락의 정점에 이르르면서 요때 싸게 샀는데 이때 또 2019년부터 20년, 21년에 거래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공시지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9년에 10억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13년, 14년에는 4억대, 5억대, 6억대 이랬던 것들이 마지막에 22년도에는 15억 선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25평 얘기입니다. 25평.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변동치가 생기는데 싸게 산 사람들은 강남 부자들은 싸게 사고 여기에 강남 들어가겠다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갭 투자해서 일로 들어가서 꼭지에 물린 현상이 생긴 거죠. 그게 이게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니라 대출로 샀다 그러면은 이거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변동성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정영용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을 벗어나지 마라. 지금 하락장 들어왔을 때는 다시 서울을 잘 봐야 되고 강남보다는 지금은 도심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더 썼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다양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현재 공유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정보가 이제 폐쇄적 정보가 아니라 공개 정보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는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보를 내가 갖고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차별화된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익명성이 너무 높다 보면은 이게 거짓 정보든 허위 정보든 이런 것들을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 만나야 될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기꾼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면 물렸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 보려고 잘못된 거를 선택을 했다가 사기를 맞는 경우들이 다분히 높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등이 이런 것들도 이제 한 유의 하나죠.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제가 표현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 송년회 부동산 관련된 송년회가 많은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도 그 그룹들이 송년회를 했었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깊이가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갑자기 자기네들도 뭔가를 송년회를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의 진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룹핑인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그룹핑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이고 봤는데 전혀 얻어갈 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 오늘 반짝하는 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주기 자체가 10년이고요. 이렇게 주기 자체가 10년이라는 얘기는 이 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흐름을 갖고 있는 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곳에서나 그나마도 선별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깊이가 작은 데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으로 막 계속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잘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갭 투자 안 되니까 갭 투자 넘어서서 뭐 고시원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뭐 파티룸을 하겠다 등등등이 많이 늘어났죠. 그게 본질적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이 틀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하는 거지. 돈 많은 재벌 청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여러 개 하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 똑바로 하니까 그게 잘 되니까 그와 연관된 거를 했지 갑자기 생뚱맞은 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본인이 진짜 장사하는 소질이 있다 그러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장사의 소질도 없고 그와 관련된 일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요 길에서 명확하게 한 획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의 획을 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보는 것도 실패하지 않고 잃지 않고 가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이면서 인생의 투자 전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과세 얘기를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도자료를 오후에 다시 또 냈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냈죠. 취득세 중과 보도자료 늘 같은 결정된 거 없다. 현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개편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이렇게 나왔죠.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면서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세부 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의 지속 검토 중임을 검토 중인 과제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는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검토 중이란 얘기죠. 근데 양치기 소녀는 양을 다 잃었어요. 거짓말을 치고 계속 그 말을 바꿔서.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간볼 게 아니라 국민을 간보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양 잃기 전에 정책을 똑바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모닝 퀴즈하고 오늘 중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